올해 실제 재무 상태가 가장 좋은 주에는 알래스카와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최악의 재무 상태에는 뉴저지와 커네티컷, 일리노이주가 꼽혔습니다. 뉴욕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채굴을 제한했습니다. 정부가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대적인 접종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원숭이 두창 멍키폭스의 병명을 엠폭스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12월 2일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미 전역 50개 주 가운데 올해 실제 재무 상태가 가장 좋은 주에 알래스카와 노스다코타, 와이오밍이 선정됐습니다. 최악의 재무 상태에는 뉴저지와 커네티컷, 일리노이주가 꼽혔습니다. 지한샘 기자입니다. 정부 재무분석 전문 비영리 단체 트루스인 어카운팅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일리노이, 코네티컷주가 미국에서 재무 상태가 가장 안 좋은 3개 주로 꼽혔습니다. 트루스인 어카운팅은 2022 주별 재무 상태라는 타이틀의 보고서에서 미국 50개 주 가운데 31개 주가 2022 회계연도를 재정 적자 상태로 시작했으며 단 19개 주만 흑자 재무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최상의 재정 상태에 있는 주는 알래스카로 가용 예산 261억 달러, 납세자당 잉여 세수 96,8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노스다코타는 가용 예산 137억 달러, 납세자당 잉여 세수 49,600달러로 2위, 와이오밍은 가용 예산 38억 달러, 납세자당 잉여 세수 19,100달러로 3위를 각각 차지했습니다. 이어 유타, 사우스다코타, 네브라스카 순입니다. 재무 상태가 최악인 주는 뉴저지로 예산 부족분 1,977억 달러, 납세자당 부채 부담이 58,700달러에 달합니다. 코네티컷은 예산 부족분 743억 달러, 납세자당 부채 부담 56,500달러로 49위, 일리노이는 예산 부족분 2,105억 달러, 납세자당 부채 부담 49,500달러로 48위 불명예를 안았습니다. 그 외 하와이, 매사추세츠, 캘리포니아 등이 하위권에 속했습니다. 50개 주 가운데 A등급은 알래스카, 노스다코타, 와이오밍 단 3곳에 불과했고 B등급은 16개 주, C등급 11개 주였으며 14개 주가 D등급, 6개 주가 최하위인 F등급을 받았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주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 채굴을 제한했습니다. 화석연료발전소에서 나온 전기로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것을 금지하고 환경을 우선시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 20일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년간 가상화폐 채굴을 제한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바로 시행되는 이 법은 화석연료발전을 이용한 가상화폐 채굴을 금지합니다. 다만 수력발전과 같은 친환경 에너지로는 채굴이 가능합니다. 가상화폐 채굴자들은 컴퓨터로 수학 방정식을 풀어 가상화폐를 버는데 이 과정은 엄청난 양의 전력을 소모합니다. 뉴욕주 버팔로 출신인 호컬 주지사는 법안에 서명하며 거의 100년 만에 뉴욕주 북부에서 온 주지사로서 비교적 발전이 덜 된 커뮤니티에 경제적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욕주가 금융혁신의 중심이 되면서 동시에 환경보호를 우선시하기 위한 중요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가상화폐 업계 단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호컬 주지사를 상대로 계속 로비를 해왔습니다. 헤더 브리체티 멀리건 뉴욕주 기업위원회 회장은 뉴욕주 정부가 그 어느 산업이나 부문의 성장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습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여러 디지털 자산 채굴 기업 등을 대표하는 디지털 상공회의소는 이번 뉴욕주 정부의 결정에 실망했다며 다른 주로 사업을 옮길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내 37개 주에서는 160개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법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추수감사절과 연말 연휴를 앞두고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대대적인 접종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1년 중 인구 이동이 가장 많은 기간에 대규모 코로나19 확산을 미리 예방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이한마음 기자입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행정부는 연말까지 6주간 미국인들에게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도록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페인은 예방접종을 훨씬 더 용이하게 하고 미디어를 통해 접종 인식을 높여 코로나19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노인과 지역사회가 백신을 접종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기 위한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이 제공되는 곳은 총 7만 곳으로 보건당국은 시골과 외딴 지역까지도 백신이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업데이트된 코로나19 백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3억 5천만 달러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뉴욕타임스 집계에 따르면 지난 21일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4만 1,530명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이 본격화하면서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의 경우도 11월 중순까지 하루 6만에서 7만 명 수준이었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12월 말에는 하루 60만 명까지 치솟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오미크론 하위 변이인 BQ1과 BQ1.1이 신규 확진자 2명 중 1명에 달할 정도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변이들은 오미크론 BA4와 BA5보다 증상이 심각하지는 않지만 사람의 면역 체계를 일부 회피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져 보건당국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지난 9월부터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을 접종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미국 성인의 약 13%만 접종을 마쳤습니다. KBN 뉴스 이한마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원숭이 두창, 멍키폭스의 병명을 엠폭스로 개정할 방침입니다. 원숭이 두창이라는 기존 명칭이 원숭이에 대한 혐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각국에서 확산 중인 원숭이 두창, 몽키폭스의 병명을 엠폭스로 바꿀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원숭이 두창 몽키폭스라는 기존 명칭이 원숭이에 대한 혐오를 부추기는 낙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판단으로 보입니다. WHO는 아프리카 풍토병으로만 간주되던 원숭이 두창이 약 40개국으로 퍼지던 올해 6월부터 개명 논의에 착수해왔습니다. 아프리카 외신협회와 국제과학자 30여 명의 단체 등이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은 차별적이고 낙인 효과를 낳는다며 긴급한 개명의 필요성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1950년대 아프리카 원숭이에게서 처음 발견되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쥐나 다람쥐 등 설치류에게도 퍼졌고 수십 년간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약 12개국에서 고유종으로 자리 잡은 인수 공통 감염병이 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5월 영국을 시작으로 비풍토병 지역으로도 원숭이 두창이 확산하자 개명 논의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보입니다. 폴리티코는 최근 미국에서 원숭이 두창이 확산됨에 따라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당국자들은 WHO에 원숭이 두창의 병명에 대한 개명이 필요하다는 압박을 지속해왔다고 전했습니다. 기준금리가 어디까지 오를지에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연준 고위 인사들은 가계의 저축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기준금리가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에스터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한 행사 연설에서 가계의 높은 저축률이 소비 여력을 제공하는 만큼 더 높은 기준금리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들 가계가 더 부유해지고 재무적 제약을 덜 받는 것은 확실히 긍정적이지만 인플레이션을 진정시키려면 소비보다는 저축을 장려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팬데믹 이후 늘어난 가계 저축액을 고려할 때 수요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더 높이 올리고 그 수준을 더 오랫동안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조지 총재는 이런 초과 저축액과 그 분배의 역학은 생산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확실히 말해 금리 관련 전망을 형성하는 핵심 요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계가 소비하기보다는 저축을 유지하도록 하려면 일정 기간 더 높은 금리가 필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로레타 마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이날 다른 행사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할 때 물가 안정 회복은 여전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최우선 초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2%로 지속해서 내려가는 궤도를 타도록 전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메스터 총재는 모두 올해 FOMC 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합니다. 한편 이런 가운데 시카고 상품거래소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12월 기준금리가 0.5%포인트 인상될 가능성은 75.8%, 0.75%포인트가 인상될 가능성은 24.2%입니다. 갈수록 대마초의 사용을 합법화하는 지역이 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담배와 전자담배는 나쁘다면서 대마초는 괴상한 이유로 좋다는 건 모순이라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뉴욕주 대마초관리위원회가 대마초 판매소 36곳의 면허를 승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22일 담배와 전자담배는 나쁘다면서 대마초는 괴상한 이유를 들어 좋다고 하고 있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지난주 방사선 학회보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담배와 대마초를 함께 사용하는 사람은 담배만 피우는 사람보다 폐기종, 기도 감염 등에 걸릴 위험이 높았습니다. 논문 저자 중 한 사람은 사람들은 대마초가 담배보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증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마초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퍼지게 된 출처로 정치인들을 비난해봤자 소용없지만 자유주의 정치인들이 대마초에 문화적으로 쿨하다는 이미지를 부여해온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4월 20일 콜로라도주 상원의원 존 히켄로퍼는 즐거운 4월 20일에 콜로라도라고 트윗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상원의원 당선자 존 패터먼은 당시 오늘은 대마초를 경축하는 날이자 마리화나 합법화와 인종차별적 마약 단속을 끝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는 날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도 4월 20일이 일자리 창출의 기회이자 자영업자 및 농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며 대마초 온실 허가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하는 홍보 동영상을 배포한 바 있습니다. 12월 2일 맨하탄 32가 한인타운에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전이 펼쳐집니다. 행사 전체를 지원하는 맥도날드가 참석자들에게 감자튀김과 응원 도구도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뉴욕 한인회와 뉴욕 코리아타운 협회 34가 파트너십이 맥도날드 본사의 협찬을 받아 함께 마련한 2022 FIFA 카타르 월드컵 거리 응원전은 12월 2일 오전 10시부터 32가 한인타운 입구에 위치한 그릴리 스퀘어팍에서 열립니다. 한국과 포르투갈의 예선 H조 마지막 3차전 경기 응원전으로 이날 경기는 현장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됩니다. 특히 해당 방송은 경기 종료 후에도 연이어 상영되고 행사 자체는 경기가 끝나도 오후 5시까지 계속됩니다. 이번 거리 응원전 행사 전체를 지원하는 맥도날드는 참석자들에게 감자튀김을 비롯해 막대 풍선 등 응원 도구를 무료로 증정하고 페이스 페인팅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또 이날 32가 한인타운 소재 식당들은 맥도날드가 제공한 토트백을 손님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찰스윤 뉴욕 한인 회장은 거리 응원전을 통해 지구촌의 축제인 월드컵의 열기와 감동을 함께 느끼고 커뮤니티의 화합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안전에 만전을 기해 진행되는 이번 행사에서 즐거운 시간과 추억을 나누시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가 헐러데이 시즌을 맞아 맨하튼 5번가 일부를 일요일마다 보행자 거리로 전환합니다. 락펠러 센터 주변 일부 거리도 트리 점등식이 열리는 30일부터 1월 중순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이 오늘 12월 4일과 11일, 18일에는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48가에서 57가 사이 5번가 일대를 보행자 전용 거리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시간대 차량 통행은 제한되고 해당 구역에서는 합창단, 연주단 등의 다양한 공연과 거리 음식 판매 등이 예정돼 있습니다. 또 락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이 열리는 오는 30일부터 1월 중순까지는 락펠러 센터와 라디오시티 뮤직홀 일대가 보행자 전용 거리로 전환됩니다. 이에 따라 49가와 50가, 5번가와 6번가 사이 거리는 오전 11시부터 자정까지 차량 통행이 제한됩니다. 아담스 시장은 매년 연말 전 세계의 관광객들이 뉴욕시, 맨하튼 미드타운을 방문한다며 관광객들에게 더 안전하고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보행자 전용 거리를 확대한다고 밝히고 관광객들이 가져다 줄 경제적 효과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뉴욕시에서는 자전거 전용 차로도 확대됩니다. 지난 21일 이다니스 로드리게즈 교통국장은 2023년 맨하튼과 브롱스를 연결하는 워싱턴 브리지를 포함해 시 전역 20마일의 자전거 전용 차로와 보행자 공간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맨하튼 10가, 브롱스 웨스트체스터 애비뉴, 브루클린의 애쉬랜드 플레이스, 네이비 스트릿, 헨슨 플레이스 등의 자전거 전용 차로가 추가될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중국산 드론 수백 대가 최근 몇 달간 워싱턴 DC의 비행 통제 구역에 출몰해 안보 당국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정치 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안보 당국은 세계 최대 드론 업체인 중국의 DJI가 만든 민수용 드론이 최근 45일 동안 100번 이상 비행 통제 구역에서 발견됐다고 의회에 보고했습니다. 위성 항법 장치를 장착한 드론은 비행 통제 구역이나 공항 등 민감한 지역에서 비행하지 못하도록 설정돼 있지만 사용자들이 소프트웨어를 바꾸는 방식 등으로 이를 우회한 겁니다. 당국자들은 중국 등 적국이 첩보 수집 목적으로 드론의 카메라나 센서를 해킹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존 제프 베이조스의 회장의 전 아내로 현재 자선가로 활동하고 있는 맥켄지 스캇이 민권센터 등이 가입해 있는 미주 한인봉사 교육단체 협의회 나카색에 350만 달러를 기부합니다. 맥켄지 스캇은 최근 미 전역 비영리 단체들에 대한 20억 달러 기부 계획을 밝혔는데 나카색이 한인단체로는 유일하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 겁니다. 나카색은 현재 민권센터와 우리센터, 함께센터, 하나센터, 우리훈도스 등 5개 단체가 가입해 있습니다. 재정난에 시달리는 뉴욕시 정부가 각 기관의 예산을 줄일 것을 또 한 번 명령했습니다. 2023-2024 회계연도에도 30억 달러에 가까운 재정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재 4,700여 개에 달하는 시정부내 공석 중 절반은 영구적으로 없앨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예산관리국장은 21일 각 부처에 서한을 보내 기관마다 약 3%씩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고 밝히고 2023-2024 회계연도에 30억 달러에 가까운 예산 부족이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뉴저지에서 대표적인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단체인 월남전 참전자회 뉴저지지회와 뉴저지 재미 월남 참전전우회는 통합을 선언하고 내년 1월 14일께 출범식을 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단체는 통합으로 회원수가 60여 명에 달하게 된다며 앞으로 참여하는 전우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참전 용사들은 한인 월남전 참전 용사 의료 지원 법안이 연내 연방 상원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 법안은 한국군으로서 베트남전에 참전했다가 이후 미국 시민권자가 된 한인 참전 용사들을 대상으로 미국 정부의 보훈 혜택을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1도, 섭씨 11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지만 밤에는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요일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오전에는 소나기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